김해 국제공항에서 5시간, 인도차이나 반도를 길게 감싸고 있는 베트남에 닿는다. 수도 호치민에서 다시 비행기로 1시간 반. 베트남 중부로 깊숙이 들어가면 눈앞에 거대한 흐엉강이 펼쳐지고 그 하구에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천년 고도 후에가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단아한 기품이 서린 곳. 동시에 베트남 전쟁사를 고스란히 거쳐온 비운의 도시. 후에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만난다. 처음 마주한 건 베트남의 흔한 풍경인 오토바이 물결. 그러나 곳곳에 꼿꼿한 왕조 시대의 자부심이 서렸다. 높이 37m,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깃발탑인 국기대는 왕의 기사란 별명처럼 왕궁의 정문 5문을 지킨다. 왕궁 안쪽에 위치한 9기의 대포 또한 평화와 안녕의 상징. 길이 5m, 무게 10톤의 대포들은 각각 사계절과 오행을 뜻하는데 베트남에서 9는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다. 왕궁의 성벽 아래 베트남 전통모 놀라를 쓰고 일하는 후에 농부들. 역사는 그렇게 삶에 녹아들고 있다. 후에 여행의 시작은 드래곤 보트 투어. 유유히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호젓하고 평화로운 강변 풍경과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향기로운 강이란 뜻의 흐엉강. 이곳을 경계로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된 신시가지와 옛 유적이 밀집한 구시가지.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쉼없이 발로 조정하는 모래 채취선. 이들의 고단한 삶도 이방인의 눈엔 그저 진기한 풍경일 따름이다. Một trong những cách du lịch trên thành phố Huế, đặc biệt là trên sông Hương và con sông nổi tiếng và băng qua ngang thành phố Huế. Để đi bằng thuyền rồng thì chúng ta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gần như là toàn bộ khung cảnh những cái gì đặc sắc nhất của thành phố Huế. 배에서 내려 후에로 시간 여행을 시작한다. 첫 행선지는 흐엉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선 TM 사원. 수행자들의 겸손을 묵언하듯 팔각 7층 석탑이 이방인을 맞이하는데 높이 21m, 각 단마다 불상을 모신 이 탑은 후에에서뿐 아니라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꼽힌다. Đó người ta cho rằng đó là Ba Tư Dụ và vua Minh Mạng khi nằm mơ thì thấy rằng là trong giấc mơ thì ở ngọn núi này có xuất hiện một bà mù từ trên trời xuống, và căn cứ vào giấc mơ đó thì vua Minh Mạng đã quyết định xây dựng ngôi chùa này
Và cùng vào thời điểm đó thì Phật giáo rất là được phát triển ở Việt Nam. 사원에서 바라본 흐엉강. 물길은 후회의 천년을 기억하는 듯 잔잔히 흐른다. 다시 드래곤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오른다. 불어오는 강바람에 묻어오는 후회인들의 일상. 흐엉강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후회 사람들. 삶의 모습이 여과 없이 펼쳐진다. 그 모습들을 담다 보면 어느새 닿는 곳, 혼첸 사원이다. This answer. This is the Honchen Temple. This is Honchen Temple. And in the past, when the business want to have money. 가파른 계단 위 언덕 정상에 있는 본전에선 혼첸 신을 받들고 사당에선 강과 태양의 신을 모시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경건함이 묻어난다. 재단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긴 대나무 막대가 담긴 통. 길흉 화복을 점치는 도구란다. 막대 하나가 통에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흔들면 하나의 점괘를 알 수 있다는데 숫자가 적힌 막대를 관리인에게 전해주면 작은 카드를 받을 수 있다. Cũng là trong cái thẻ này thì có lưu ý bên cái gì không? Hay là nói chung là một Không, chẳng có lưu ý chi mà vì trong cái thẻ này á, là họ nói có cho mình là trong một cái năm là mình làm ăn là như đứa đó là để cho mình biết những cái lúc mình gặp máy hoặc là những lúc mình gặp khó khăn cái đó là mình biết để là mình tránh phòng trước. phòng tránh trước. 그저 점괘일 뿐이지만 위안은 된다. Thì đến đấy thường xuyên không? Hay là mỗi năm mình đến đây một lần? Không, thỉnh thoảng chị cũng đến. Ví dụ như chị có một điều chị rửa bức trắc khỏe, khi mà đi đây về là khỏe lắm. Mình thấy người mình thoải mái. Nên chi là người ta thường. 후회에서 맛보는 첫 음식. Dì đang làm quả bánh nậm. 쌀가루를 곱게 간 반죽을 영잎에 올린 후 볶은 야채나 새우를 적당히 얹고 반듯하게 접는다. 그리고 찜솥에 넣어 10분에서 15분가량 찌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영잎을 눕혀선 안 되고 옆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 Mà phải dừng lên như vậy. Và nếu mà em để như ri á là không chín. 반남이 익는 동안 종지 같은 잔에 또다시 쌀가루 반죽을 조금씩 담는다.
후회해서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밤배우다. 손이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번엔 한국의 송편과 비슷하게 생긴 떡, 라미잇을 빚는데 20살에 시집을 와 65년간 후회의 전통 요리를 만들었다는 어르신. 주름진 손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졌다. 차례차례 요리가 완성되고 반남과 반뼈로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다. 장이요. 여기 넣고 이렇게 떠서 먹는 게 이렇게? 네. 천천히. 맛있습니다. 생각. 소박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담백한 요리. 현지 가이드 하이도 감탄을 쏟아낸다. 맛있습니다. 네, 먹어보세요. 다양한 음식들은 쌀가루가 빠지지 않는 베트남 음식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후회만의 맛을 지니고 있다. 후회 기행의 핵심, 본격적인 왕궁 탐방에 나선다. 왕궁의 성문 주위로 펼쳐진 후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 역사와 일상의 경계가 사라진다. 왕성의 정문인 오문. 정오가 되면 태양이 문 바로 위에 온다 해서 오문이라 부르는데 세 개의 입구 중 중앙문은 황제 전용으로 1945년 마지막 황제가 된 바오다이는 이곳에서 왕조의 종말을 고했다. 과거엔 황제만 건넜다는 금수교를 건넌다. 정면에 자리한 건 황제의 집무실인 태화전. 중국의 자금성을 본떴다 하나 지붕만큼은 황색기와다. 황제의 즉위식이나 국빈 환영식 같은 굵직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거행됐는데 태화전의 당당한 자태와 조각들,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금박 장식들과 옥좌는 주인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옛날 왕궁의 사진들은 응우옌 왕조 전성기 때의 영화를 말해준다. Cái người được xem là thiết lập ra cái triều đại này chính là vua Gia Long. Vua Gia Long trị vì từ năm 1802 đến 1819. Sau khi thống nhất được đất nước một cách trọn vẹn thì vua Gia Long
đã chọn Huế để làm cái kinh đô của toàn quốc. Sở dĩ vua Gia Long chọn Huế làm kinh đô là vì nhiều lý do. Theo tôi, lý do thứ nhất là vì Huế nó nằm ở trung độ của nước Việt Nam. Ngày xưa thì muốn điều hành một cái nền hành chánh của cả nước thì không phải có những cái phương tiện thông tin hiện đại như ngày nay, mà chỉ đi bằng ngựa. Thông tin phải chuyển bằng ngựa, bằng xe, bằng thuyền, thậm chí còn đi bộ nữa. Do đó mà cái miền Trung nói chung và Huế nói riêng là được xem như là cái trung tâm điểm của cả đất nước. Cái lý do thứ hai để chọn Huế để làm kinh đô là vì Huế là cái đất phong cảnh hữu tình, đặc biệt là có những cái yếu tố phong thủy rất phù hợp với cái sự thiết lập của một cái kinh đô. Thì sau khi vua Gia Long thiết lập kinh đô ở Huế thì vua đã cho xây dựng một cái hệ thống kiến trúc cung đình rất là bề thế. 그러나 베트남 전쟁으로 입은 상처는 아직도 왕궁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의 비바람에 덧나고 아파하며 수십 년간 인고의 세월을 지나왔을 모습에 절로 숙연해지는데, 다행히 보수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차차 제 모습을 찾아가는 왕궁의 건물들. 머지않아 화려했던 옛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Như chúng ta biết rằng thì cái kinh thành này được bắt đầu xây dựng từ năm 1803. Tuy nhiên trải qua quá trình dưới tác động của tự nhiên và cũng như là dưới tác động của con người thì các cái công trình trong này, mà đặc biệt chúng ta thấy là làm rất là nhiều bằng các cái bằng gỗ, cho nên là nó bị tàn phá đi rất là nhiều. Năm 47 thì cuộc chiến tranh Việt Pháp nổ ra, thì có thể nói đây là một cái sự kiện đã làm tổn hại rất là nhiều đến cái kinh thành Huế. 1993 khi mà quần thể di tích cố đô Huế của chúng ta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là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Thì bắt đầu từ cái sự kiện này thì những cái đầu tư của chính phủ cũng như là các tổ chức phi chính phủ, mà cái đơn vị chủ quản là Trung tâm Bảo tồn Di tích Cố đô Huế. 드넓은 왕궁 기행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 궁중음악을 배경으로 화려한 왕실 부채무가 펼쳐진다. 원색의 화려한 춤사위. 그 속에서도 베트남의 음악은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태화전 왼쪽에 현임각. 입구부터 눈에 띄는 건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세발소치다. 높이 2m, 무게가 2톤에 달하는 세발솥은 총 9개, 역대 황제들을 상징하는데, 크기가 클수록 왕권이 안정됐던 거란다. 응우옌 왕조의 위패를 모신 세묘.
과거 황제와 측근들에게만 허락됐던 금단의 영역은 이제 따뜻하게 이방인들을 맞이한다. 150년간 이어진 왕조의 숨결이 깃든 곳.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엔 흐엉강을 따라 응우엔 왕조의 번영을 말해주는 역사적 유물을 만난다. lối tiên hai suối tiên oanh đưa luống ngập 그 첫 번째는 응우엔 왕조 제4대 황제인 뜨득 황능. cách mãi 응우엔 왕조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음에도 왕위를 계승할 후손이 없었던 황제는 자신의 무덤을 직접 건립해 재위 중에는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뜨득 황능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을 뜻하는 겸능. 자신의 뜻을 알리고 싶어 했던 뜨득 황제는 능에 세울 묘비 내용 또한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Cái lăng này nó khác ở các cái lăng khác, và đặc biệt là khác cái lăng Khải Định mà chúng ta đã đi tham quan. Đấy chính là cái lăng này thời gian tuy xây ngắn nhất nhưng mà nó lại là cái lăng có cái diện tích tương đối lớn. Đó là nó vừa là nơi chôn và nơi thờ của vua, nhưng đồng thời nó lại là cái nơi làm việc của vua trong một thời gian rất là dài. Bởi vì cái đặc điểm của ông vua Tự Đức đó là làm vua tới 36 năm, cho nên chính cái thời gian sau khi xây dựng xong thì ông đã đưa gần như là cả cái triều đình lên đây. Cho nên cái sinh hoạt của triều đại nhà Nguyễn dưới thời vua Tự Đức đều diễn ra tại cái vị trí này. Và có một cái điểm khác biệt nữa đối với các cái khu vực lăng khác, đấy chính là cái công trình mà chúng ta đang thấy trước mặt. Đấy chính là cái bia Thánh Đức Thần Công trong các cái lăng. Nhưng mà riêng cái này thì gọi là Khiêm Cung Ký. Bởi vì cái bia Thánh Đức Thần Công của các vua khác đều do ông vua con, khi mà vua cha chết đi thì vua con đều xây dựng để kể nói về cái công lao, cái đức độ của vua cha. Tuy nhiên ông vua Tự Đức là người không có con, cho nên ông ấy là người đã trực tiếp viết ra cái Khiêm Cung Ký này. Tức là đây có thể nói là một cái bản kiểm điểm, một cái bản vừa nói về công và về tội của bản thân. 왕이면서 시인이었던 뜨득. 그의 황능은 시의 건축이기도 하다. 뜨득 황릉에서 차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혀 다른 느낌의 황릉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서양의 성당에 들어선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유럽 고딕 양식의 카이딘 황제릉. 뜰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관과 무관의 석상은 그 시대 실제 사람들의 사이즈를 그대로 옮겨 만든 거란다. 이곳에도 역시 황제의 업적을 기록한 거대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무엇보다 명소는 위쪽에 자리한 떼인딘. 응우엔 왕조의 12대 황제였던 카이딘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잦은 연회로 국고를 낭비하여 원성을 듣기도 했는데,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과 벽,
그 아래 옥자엔 금박을 입힌 1톤 무게의 카이딘 황제상이 빛나고 있지만 기울어가는 응우엔 왕조의 서글픔을 담고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후회의 밤. 예스런 황성의 문을 통과하는 오토바이 행렬은 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더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항족 의상을 입고 전통 음악을 들으며 역사의 도시 후에의 궁정 요리를 맛보는 코스. 마치 황제가 된 기분이다. 게다가 꽃과 동물의 모양을 본뜬 화려한 요리는 그야말로 예술작품. Hôm nay được ăn các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Huế, các món ăn trong cung đình thật là cảm thấy rất vui. Biết về cái cách sinh hoạt của vua chúa ngày xưa, cảm thấy mình rất may mắn và cảm ơn mọi người. 왕조 시절 전국의 인류 요리사들이 이곳 후에에 모여 솜씨를 겨뤘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후에의 궁정 요리라니 맛도 그 역사도 깊다. 흐엉강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빛들. 여기에 도로를 점령한 수많은 오토바이 라이트가 진풍경을 연출한다. 후에의 밤은 더 활기차다. 그 대표적인 곳이 흐엉강 신시가지 강변에서 열리는 야시장. 옷과 장신구부터 각종 공예품과 길거리 음식까지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고 기분 좋은 흥정도 오간다. 많은 연인들의 쉼터인 흐엉강, 팔딱팔딱 숨쉬는 삶이 있는 야시장. 후회의 낭만적인 밤은 그렇게 천천히 흘렀다. 이튿날 일찍부터 후해역 안은 부지런한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오늘 행선지는 후해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다낭. 2시간여 기차 여행의 낭만을 즐겨보기로 했다. 수도 호치민에서 출발해 하노이까지 장장 1790km를 달리는 통일열차. 베트남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라 이용객이 많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지나는 풍경들. 선로가 단선인 탓에 열차는 시속 40km를 넘지 못한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빠른 건 30시간, 느린 건 40시간. 이틀이 꼬박 걸린다. 그런 만큼 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이곳에서도 승무원이 통로를 오가며 음식을 파는데 망고와 옥수수, 그리고 우리 눈에 익숙한 삶은 계란이 주 메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도 손놀림이 능숙하다.
베트남에선 망고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소금의 짭짤함에 망고의 달콤함이 배가 된다는데 실제로 묘한 조화를 이룬 맛이다. 길고 긴 통일열차 여행에서 빠져선 안 될 먹거리들. 덕분에 승무원은 왕복 나흘간을 이렇게 열차 안에서 보내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다. 한 시간이 지났을까? 열차는 점점 구불구불한 협곡으로 들어서고 느릿하게 협곡을 빠져나오니 차창 밖으로 시원스레 남중국해가 펼쳐진다.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라는 곳이다. 기점인 하노이에서 출발했다면 기차 여행은 벌써 15시간을 넘어선다. 서울 부산 간 거리의 4배에 달하는 하노이 호치민 간 긴 여정. 그 중간에 다낭이 있다. 베트남 중부 최대의 상업도시 다낭. 동서무역의 중심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주둔지로 요즘은 새롭게 해변 휴양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대표적인 관광지는 베트남의 국가문화역사유적으로 등록된 오행산.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블 마운틴으로도 불리는데 오행산이란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 Bây giờ chúng ta đang ở trong nước hay còn gọi là Ngũ Hành Sơn như vua Minh Đẳng đặt tên cho 5 ngọn núi ở Đà Nẵng. Và chúng ta đang đứng ở đây là đang đứng ở núi Thủy Sơn và ở phía kia đó là núi Hỏa Sơn, Kim Sơn và Mộc Sơn và phía sau kia là núi Thổ Sơn. Và bây giờ chúng ta đang đứng ở núi Thủy Sơn là một trong 5 ngọn núi lớn nhất của Ngũ Hành Sơn. Và ở đây thì trước đây là các nhà sư đến đây và lập ra chùa và các miếu thờ ở đây. Và như một đức tin là người ta tin rằng là Quan Thế Âm Bồ Tát đã xuất hiện ở đây và người dân thường đến đây để cúng viếng và cầu mong cho cuộc sống hạnh phúc. Và một điều đặc biệt nữa là ở Ngũ Hành Sơn thì có rất là nhiều loài đá quý và từ đấy người ta khai thác đá và làm ra nhiều loài đá rất là đẹp của Việt Nam.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은 해발 108m의 투이손. 곳곳에 전망대와 사원이 산재해 있다.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인한 거대한 천연 동굴들도 많은데 불상에 안치된 동굴은 마치 우리의 석굴암을 연상시킨다. 미로처럼 이어지는 또 다른 동굴은 연옥을 재현해 놓았다는 동캄프. 동굴 곳곳에서 인상적인 조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역사서를 보는 듯 벽을 따라 새겨진 대리석 부조들은 마블 마운틴을 더욱 신비하게 빛내고 있다.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 호이안. 과거 참파왕국의 중심지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호이안 구시가지는 서구적이면서 동양적인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느릿한 걸음으로 옛 거리를 걸어본다. 낯선 소리에 다가선 곳은 오랜 역사를 이어왔을 듯한 목공예점. 놀랍게도 모든 조각품이 가업을 이었다는 이 어린 조각가의 손에서 탄생한 거란다. (16세기) 무역이 번성했을 당시 호이안엔 많은 일본인들이 드나들었고 마을도 생겨났다. 일본인 마을과 중국인 마을을 구분지은 내원교도 그때 지어진 것. 두 마을의 상징인 개와 원숭이상이 앙숙이지만 사이좋게 자리한 사당 풍경도 이방인들에겐 이색 풍경이다. First thing we want to see here when we came in Hoi An, we want to see the bridge, the Japanese bridge, because it's a melting of cultures, and that was very interesting for us. How do you feel about Hoi An City? Oh, it's a very beautiful place, and today it's very sunny, so it's a good place to see. It's a good place in Vietnam. 중국인 마을에 들어서자 시선을 끄는 건 다양한 모양과 빛깔의 전통 등공예품들. 어느 곳에 뿌리 내리든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화교들의 고집이 묻어난다. 화교들의 향후회관인 광조회관도 붉은색과 노란색을 주조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천장을 빼곡하게 장식한 향 또한 중국에서 행운의 상징인 붉은색. 바다의 여신인 천우와 재물의 신 관우를 모신 사당에선 상선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중국인들의 면모가 느껴진다. 호이안 여행의 색다른 묘미, 시클로 투어에 나섰다. (40분이) 소요되는 구시가지 여행. 느린 만큼 보이는 게 많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일상의 모습. 이방인의 껍질을 하나 벗어 던진 것 같다. 둘째 날 밤. mới quen và được ông bà và em đến thăm. 식사 초대를 받아 베트남의 가정식 요리를 맛보게 됐다. 메뉴는 열대과일 바와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볶은 바존. 바존은 후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다.
소박한 음식을 나누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레 훈훈해진다. Voilà. 후회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간다. 오늘은 흔한 관광 코스가 아닌 숨은 명소를 찾기로 했다. 흐엉강변의 한적한 곳. 이끼로 덮인 정원을 따라가다 보면 아담한 연못과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트남어로 안히엔, 가든하우스다. 전형적인 베트남 귀족의 가옥 양식으로 소박하지만 오랜 전통과 정갈한 기품이 배어 있는 곳. 무엇보다 야외 정원 곳곳에 소담스레 핀 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회의 어제와 오늘을 봤다면 이젠 후회의 내일을 볼 차례다. (100년) 역사가 훌쩍 넘은 고풍스런 분위기의 이 고등학교는 베트남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국학. 민족운동 지도자 호치민이 한때 다녔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시험으로 선발해서 학생들의 자부심도 높다. 베트남에서 유능한 인재 배출지로 이름난 후에. 그 원동력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학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작은 초등학교. 다소 어둡고 좁은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은 그래도 눈빛을 빛내며 수업에 열심인데 이곳이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학교라고 한다. 한국의 한 봉사단체에서 펼친 초등학교 화장실 고쳐주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이제 이 후에는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 있어요.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중부 지역이 베트남 전쟁의 격전지였고, 우리 그 한국군 파병이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서 데미지가 컸던 지역이 이제 이 후에를 중심으로 해서 다낭, 광저우 이런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코이카 같은 ODA도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애물 없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길.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가 더 돈독해지길 기대해본다. 쾌적하고 세련된 여행이 아닌 소박하고 느린 여행. 그러나 그만큼 깊숙이 후회의 삶과 역사를 만난다. 불운했지만 단아한 기품을 지닌 도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를 떠나보낸 후에는 다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오늘도 찬란한 꿈을 꾼다.